네, 안녕하세요. 너싱 인사이드 인사이더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부터는 저희 약물 정맥 주사 관리 문제 리뷰 파트 1으로 심혈관계의 약물 리뷰를 할 거예요. 워낙에 광범위한 그 분야이기 때문에요. 조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제 심혈관계 약물 리스트랑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심혈관계 질환인 고혈압에 대해서 보고, 이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일단 질병과 약물을 같이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당연히 하이퍼텐션, 고혈압, 하이퍼리피디미아, 고지혈증, 마이오카르디얼 인파크션, 심근경색증, 코로너리 아터리 디시즈,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에리트미아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 흔하게 나오는 게 AFib, 그리고 아리드메 문제는 이제 EKG 스트립도 같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크립 리뷰도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 심부전에 관련된 약 많이 나오고요. 딥베인 트롬보시스, 포모널 엠볼리즘 같이 클라스 생성됐을 때 어떻게 클라스를 이렇게 없애는 약들이 있잖아요. 뭐 볼루스로 줄 수도 있고, 헤파린 컨티뉴스하게 달 수도 있고, 러버넉스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다 그 케이스마다 다른데 이럴 때 쓰는 약들에 대해서 좀 알으셔야 되고, 이런 약들에 대해서 그냥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부작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작용이 문제에서 많이 나온다. 시험에 나오는 약물들은 나오는 놈만 계속 나와요. 여기 나오는 약물들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눈에 익혀주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안티하이퍼텐션 메디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으로 많이 흔하게 쓰는 게 thiazide diuretic입니다. 하이드로클로로티아자이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슘 채널 블로커,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CE라고 하죠. angiotensin receptor blocker ARB, 베타 블로커 BB, 그리고 다 따로 많이 쓰는 게 알파2 아고니스트에서 여기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 클로니딘 같은 약들 많이 쓰고, 알파1 안타고니스트로 해서 뭐 테라조신 뭐 이런 신 계열 들어가는 약들 쓰고요. 바소다일레이터, 뭐 하이드로알라진 같은 약들 씁니다. 이런 자주 쓰는 약들 제가 이제 뭐 지네릭명과 이게 상품명 같이 리뷰할게요. 네, 그럼 우리가 약을 쓰기 전에 이제 하이퍼텐션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이라는 것은 조용한 질병이다. Silent disease. 왜냐하면 이게 특유 증상이 없거든요. 페일리어나 MI, 스트로크, 그리고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 만성 신부전까지 이제 진행이 되게 만드는 큰 요인입니다. 하이퍼텐션의 정의는 혈압이 140에서 90 이상으로 됐을 때 이제 고혈압이라고 진단이 되고요. 이게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팩터는 뭘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줍니다. 하나는 modifiable,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서 우리가 교정이 가능한 팩터들, 그리고 생활에서 교정이 불가능한 팩터들로 크게 나뉘어져요. 그 생활에서 교정이 될 수 있는 팩터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널싱 하시는 이제 RN들께서 좀 상담을 해주신다거나 뭐 카운셀링 하신다거나 해서 이제 고혈압을 이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다. 고혈압의 리스크 팩터에서 modifiable, 그러니까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팩터 중들은 overweight or obese, 그러니까 비만, 그리고 sedentary lifestyle, 그러니까 앉아있기만 한 그런 생활 습관, 운동 안 하는 생활 습관, 그리고 담배 피시는 분들, 그리고 음식에서 소듐이 많은 다이어트, 소금 많이 쳐서 드시는 분들, 그리고 excessive alcohol use,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그런 직장, 그리고 슬립 apnea, 수면 중 무호흡의 경우, 그리고 당뇨의 경우에 이제 고혈압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카운셀링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술 좀 그만 드세요. 담배 그만 피세요. 스트레스 예방하세요. 뭐 바디웨이트 적정하게 유지하세요. 운동 좀 하세요. 그리고 소금 덜 드세요. 덜 짜게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카운셀링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카운셀링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리스크 팩터에서 우리가 교정할 수 없는 것들, 에이지, 그래서 고령으로 갈수록 혈압이 높아지고요. 미국은 다인종 국가잖아요.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분들에서 이제 고혈압 비율이 더 높아요. 그거를 이제
리서치 데이터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흑인들이 salt sensitivity가 있다 해서 조금 소금에 더 민감하다. 즉 소금을 같은 양을 섭취했을 때 흑인들 경우에는 소금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소금 많이 먹으면 이제 소금 자체가 이제 물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더 많이 함유를 한다. 그러면서 혈압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theory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흑인분들이 salt sensitivity가 있기 때문에 더 고혈압 비율이 높다. 다른 인종에 비해서요. 그리고 패밀리 히스토리, 고혈압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모디파이어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JNC라고 해서요. 이제 고혈압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사망률과도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고혈압 관리에 관해서는 많은 리서치를 하고 있고, 이 JNC라는 Joint National Committee라는 이런 그룹에서 한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가이드라인을 줘요. 이게 가장 최근에 가이드라인, 2014년에 나온 가이드라인인데요.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에 진단을 내리는 거는요, 진단 기준은 이제 나이 기준으로 일단 하고, 이제 다른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단을 하는데, 일단은 크게 봐서 나이가 60 이상으로 돼 있으시면은 혈압이 150에서 90 이상일 때 이제 고혈압이다. 그리고 나이가 60세 이하일 경우에는 140에서 90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고혈압이다. 그래서 그 이하를 메인테인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인 거예요. 나이가 들으밀수록 이제 뭐 혈관 탄력성이나 뭐 이제 다른 질병들 때문에 혈압 자체가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이제 나이가 적은 남성인 여성과 같은 기준으로 혈압 관리를 했더니 오히려 더 사망률이 높아지더라라는 이제 결과가 나와서, 이게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조금 혈압 수치를 조금 높게 봐줘요. 또 다른 기준으로 봐는 게 당뇨와 이제 CKD, 만성 신부전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이제 나이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혈압 수치를 조금 다르게 본다. 일단 제너럴하게는 이제 140에서 90 이상의 경우에는 고혈압이라고 봅니다. 다른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보자면 140에서 90 이상은 고혈압으로 보고, 일단 프리하이퍼텐션, 고혈압 전인, 그래서 노말은 아니고 약간 조금 프리하이퍼텐션, 약간 혈압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 120에서 139, 그리고 다이스톨릭 블러드 프레셔는 80에서 89일 때 프리하이퍼텐션이라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즉 생활 습관을 좀 교정할 수 있도록 많은 카운셀링과 에듀케이션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스테이지 1 하이퍼텐션의 경우에는 약간 이제 저희가 말했던 기준에서 조금 올라가는 거, 140에서 90 이상으로 올라가지만 그게 160에서 100 이하일 경우에는 스테이지 1 하이퍼텐션이라고 그러고요. 160에서 100 이상으로 굉장히 혈압 자체가 높다 그러면은 스테이지 2 하이퍼텐션으로 가고, 이때는 좀 집중적으로 많이 봐줘야 되고, 약이 하나에서 뭐 2개로 늘어난거나 3개로 늘어난거나 뭐 이렇게 올라가기로 해요. 트리트먼트는 어떻게 할까? 약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가이드라인에서 레코멘데이션 하는 거는 당연히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입니다. 생활 습관을 교정하자. 여기서 너싱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앵클렉스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를 조금 물어봅니다. 여기가 뭐 저희가 약 리뷰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그냥 놓치고 지나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거. 네, 가장 처음으로 레코멘데이션이 나오는 게요, 로우 소듐 다이어트입니다. 하루에 2.3g 이상의 소듐을 섭취했을 때 고혈압으로 가는 위험성이 더 높았다라는 리서치 데이터가 나왔고요.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에서 조언하기로는 하루에 소듐 인테이크를 1,500mg 이하로 맞춰라 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즉 1.5g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봐요. 몇 그램의 소금을 먹는 게 우리 레코멘데이션인가, 어떻게 우리가 카운셀링을 해줘야 되냐라고 해서 이 소금 수치를 물어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다이어트를 그럼 추천하냐. 그래서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 그래서 대시 다이어트라고 해요. 그래서 대시 다이어트 이제 뭐 어떤 뭐 뉴트리션 저널이나 뭐 그냥 블로그나 이런 데서 이제 미국 애들 블로그나 뭐 이런 거 보시면 꼭 나와요. 대시 다이어트에 대해서요. 이건 무슨 다이어트냐면요, 그냥 다 뭐 좋은 거 많이 먹고 나쁜 건 덜 먹자라는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high in fruit, vegetable, whole grains, poultry and fish. 그래서 과일이나 이제 야채, 그리고 홀그레인, 그리고 폴트리 같은 경우는 치킨, 터키, 가금류라고 그러죠, 폴트리를. 네. 가금류랑 생선류,
많이 먹는 다이어트를 대시 다이어트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고 나쁜 건 덜 먹자 해서 뭐 슈거리한 그런 음료수나 뭐 초콜릿 같은 건 덜 먹고 그리고 레드미트 뭐 소고기나 뭐 돼지고기 피덩이가 보이는 그런 고기는 덜 먹자. 이게 대시 다이어트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레코멘드 하기에는 술 덜 먹자입니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 하루에 2잔, 2잔 이하로 먹는 거, 여성의 경우에는 1잔 이하로 먹는 거를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시 다이어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하나 더 추가해서 엑서사이즈를 물어봐요. 그래서 엑서사이즈는 뭐 에어빅 엑서사이즈 하거나 뭐 이제 근력 운동, 리지스턴스 트레이닝 하는 거 둘 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빅 엑서사이즈에는요 그냥 워킹 하거나 조깅 하거나 스위밍 하거나 바이킹 하는 거 뭐 다 그냥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 그런 거 다 엑서사이즈 들어가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약간의 땀이 날 정도. 그래서 recommend an average of 40 minutes of moderate to vigorous intensity aerobic exercise. 40분 정도, 하루에 40분 정도 일을 하는데 moderate to vigorous intensity라는 거는요, 약간 땀이 나는 정도 수준의 운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뭐 맨날 하는 거 아니라요, 3번에서 4번 격일로 이제 이게 운동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안티하이퍼텐시브 메디케이션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 달 동안 이걸 했을 때도 불구하고 혈압이 계속 140에서 90 이상으로 높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메디케이션, 파마콜로지컬 트리트먼트가 들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저희 이제 리뷰 들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심혈관계 약물 리스트랑 전략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고혈압이 뭔지 그리고 고혈압 치료법인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는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다이어트, 엑서사이즈 메서드에 대해서 저희가 리뷰를 했고 다음 시간에 고혈압 약물 리뷰 들어갈게요. 예, 감사합니다.